입니다. 제가 오늘은 급발진에 대해서 급발진은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급발진하는 문제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정비사들은 자꾸 숨기면서 자동차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우기고, 또 급발진은 운전자가 잘못한 거라고 재판이 걸리면 법원에서까지 가세해서 운전자만 몰빵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급발진이 존재합니다. 급발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은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왜 그런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신있게 파헤쳐서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100%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급발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작년에 면허증을 몇십 년간 안 하다가 면허증을 새로 내려고 하니까 괜시히 필기는 됐는데 코스 주행은 가보지도 못했고, 나는 버스 면허까지 시험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서 지금 면허증을 안 내고 있습니다. 차 운전할 일도 아직은 없고 해서. 그런데 저는 옛날에 면허증 낼 때 구조학하고 법령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우리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구조학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몰고 강원도길을 몇십 년을 다니면서 웬만한 건 내가 다 자동차를 고치면서 다녔지,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 고친 일은 거의 기억에 없습니다. 뭐든지 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뜯어가지고 1등분해까지 해가지고 싹 휘발유로 싹 휘어져 깨끗하게 해서 거의 보링 상태에 있는 차들을 그렇게 해서 싹 조립해서 새로 돌리면 웽 하고 돌아갈 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동차를 항상 중고 시장에 가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항상 구입을 합니다. 아주 싸거든요. 왜냐하면 차대만 안 무너지면, 주저앉지 않으면은 나는 폐차할 때까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웬만한 건 내가 다 고치니까.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급발진 사태가 그때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에 대해서 너무 자신있게 알 수 있어요. 급발진 사항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급발진 사항이 일어나도 지금같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크라치가 있어가지고. 급발진은 노크라치에서만 일어납니다. 노크라치가 아니면은 절대로 급발진은 안 합니다. 안 일어나요. 급발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에서 지금 계속 급발진이 일어나는 이유,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급발진은 평생 동안 어느 누구든지 급발진은 일어나지 않는 100% 방법도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저는 이제 그 고무를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사가지고 계속 고쳐가면서 이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문제 뭐 이런 거를 다 그때는 자동차 고치료 정비소에 가본 일이 없어요. 폐차하러 갈 때는 왜 폐차하냐면은 그 너무 노후돼 가지고 보링을 하다가 나중에는 보링을 몇 번 해서 쓰면은 그 보링하러 가면 그 정비소에서 대체적으로 보링을 안 해줘요. 링구 가림 해줘요. 근데 링구 가리 하면 그 링구가 별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몇 년 쓰면 링구 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 링구 가리 해주고 보링 했다고 하고 보링 값 받고 이러거든요. 나는 왜냐하면 자동차 다 뜯어보니까. 그래서 급발진을 하는 이유, 그것을 지금 이제 기억해 보면은 그때 급발진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는 자동차가 실제로 급발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급발진 요인만 발생했지 한 번도 자동차가 급발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크라치였기 때문에. 그땐 다 노크라치는 절대로 급발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오토에서만 급발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 노즐, 이게 이제 노즐입니다. 노즐, 브레이크 노즐, 크러치 노즐, 엑셀러다 노즐, 노즐이 3개입니다. 지금은 2개밖에 없잖아요.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하고. 그때는 3개였어요. 그러니까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쓰니까 노즐을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툭하면 노즐을 갈아야만 돼. 안 갈 수 없어. 그래서 노즐을 갈러 가면 브레이크 노즐 아니면은 악셀레다 노즐 아니면 크러치 노즐 망가지는 건 비슷해요. 하도 노즐을 내가 많이 갈아봤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이게 노즐 케이스인데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플라스틱 종류로 나와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 건 몰라도 이게 쇠로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플라스틱 종류로 나왔었고 플라스틱이든 쇠든 이치는 똑같습니다. 이 케이스 속에 노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와이어줄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사용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밟으면 이 케이스는 가만히 있고 이 와이어줄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한 몇 년을 쓰면 이 노즐을 갈아야 돼요. 안 갈고는 쓸 수가 없어. 왜냐? 이게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노즐 케이스고 이게 이제 노즐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밟았다 놨다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따라가지고 이거와 같이 이렇게 푹 파여버려요. 노즐이 파여요. 그 내가 하도 이걸 여러 번 갈면서 이 왜 노즐이 작동을 안 하는가 하고 내가 이걸 잘라가지고 셋톱으로 잘라가지고 이 속을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노즐 이 케이스 바깥이 이거 왔다 갔다 한 요게가 폭 파여가지고 요게 폭 끼어져 버려요. 끼어지는데 끼어지는 것만 해도 그런 대로 써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 노즐을 사면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좀 부으면은 기름이 꽉 맞아가 잘 안 들어가요. 뺐다 꼈다 하면서 기름을 좀 넣으면 이제 기름이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안으로 조금 스며듭니다. 그래 쓰기 때문에 나는 오래 썼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운전하는 분들 자동차를 자기 고쳐가면서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무조건 고장 나면 정비사 불러버리고 자기는 자동차 자체도 모르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 와야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야줄이 말하자면 톱날 같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매끈하다 그러면 좀 나은데 그게 베베 꼬여가지고 일종의 톱날하고 같아요. 이렇게 그으면은 쇠든 플라스틱이든 여기가 무조건 파여요. 파입니다. 이렇게 파이면은 이게 이제 파여도 사실 써요. 그냥 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와야줄로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파이면은 이것도 케이스도 파이지만은 이 노즐 와야줄 자체도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잔잔한 가닥으로 생겼거든. 철사를 이렇게 그것이 따라 가지고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그거 다 잘라서 봤어요. 이게 왜 고장이 나나. 그래 가지고 이 철사가 장가닥 철사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른 자리는 요거 하나 딱 들어갈 만큼만 따라 가지고 딱 폭 파여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다닐 때는 괜찮은데 철사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옆을 쿡쿡 찔러 가지고 이거 다음부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쩌다가 밟았다가 이제 놓으면은 악셀에다 밟았다가 놓으면은 자동차가 슬로우로 돼야 되는데 탁 밟고 나면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 자동차가 왕 하고 막 들어간다고. 앞만 밟았다 나왔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철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확 끼어가지고 앞만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노즐을 스피아로 몇 개 가지고 다녀요. 자동차 싣고 다녀요. 하도 탈난 걸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노즐이 따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일단 크러치가 있으니까 절대로 자동차는 안 달려. 급발진이 일어나는데도 자동차는 안 달려. 크러치만 있으면 절대로 급발진이 없어요. 물론 뭐 크러치가 있어도 이제 서투른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악셀레터를 브레이크를 알고 그냥 밟아가지고 뭐 담장 같은 거 크러치 있는 차인데도 들이치는 사람들 아줌마들도 봤어요. 근데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예. 크러치만 있으면은 급발진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 그 시청 앞 뭐 어쩌고 해가지고 버스 운전 평생 한 사람이 급발진을 나가지고 막 역주행했잖아요. 그 급발진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막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쉽게 들어박을 잘 찾느라고 역주행을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차가 뭐 무섭게 달리니까 이게 오토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줄이 여기 콱 끼어가지고 안 움직이면요 딱 하면 왱 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딱딱하고 안 밟힌다잖아요. 그 왜 그러냐? 차가 그렇게 달리니까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 앞만 밟아도 딱딱한 게 안 잡히는 거지. 그거 다 사실이에요. 운전자 말한 게 다 사실이에요. 자동차 말한 거 갖고 법원에서 말한 거 다 가짜예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판결 내려. 사람 잡는 거지. 지금 급발진 해가지고 그 사람 감옥 갔을걸? 감옥 간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억울해요. 그 운전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발진한 차를 나중에 보면은 그 악셀에다 노즐을 뽑아보면 그냥 봐서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 잘라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생겼나 본다고. 그래서 급발진 일어난 차를 노즐을 꺼내가지고 그래야 같은 팍팍 잘라서 보면은 이 와야줄 왔다 갔다 한 데가 얼마나 많이 파여가지고 끼어버렸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고는 못 찾아요.
그걸 톱목톱목 잘라가지고 굽이치는데 또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가 난 하도 마디게 잘라보고 내용을 원인을 분석을 그때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요. 어디가 많이 그러냐면 이 케이스 끝나는 지점 여기 굽이치는데 여기가 주로 많이 파이고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심하게 굽는 데가 있어요. 굽는데 그런 데가 또 전체적으로 굽는 자체가 다 파여요. 분명한 거는 이게 파인다는 거야. 케이스가 쎄라도 파여요. 쎄라도 파여. 파이는 게 급발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여가지고 이거 콕 끼어가지고 이게 와야줄이 안 움직이는 거지. 지금 급발진을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이런 거 분석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참 억울하지. 평생을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브레이크하고 악셀레터하고 구분 못하고 밟았겠느냐 이거예요. 악셀레터 밟고 나서 튀어오르질 않는 거지. 왜냐하면 콕 끼어가지고 와야줄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무슨 확인을 해보니까 뭐 악셀레터 밟은 자리만 있고 뭐 텔레비 보니까 뭐 브레이크 밟은 자국이 없다나? 그건 무슨 개뼈다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자동차 뭐 회사에서 좀 얻어먹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을 밝혀야지. 그렇게 몰아씌워가지고 급발진한 운전자들 지금 감옥에 간 사람 다 꺼내줘야 돼요. 아무 잘못 없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다 변상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와야줄은 악셀레터하고 브레이크 와야줄은 절대로 1년 이상 넘기면 안 돼요. 자동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가 금방 출고한 차는 절대로 급발진 안 일어나요. 100%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 급발진은 이 원인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나온 차가 뭐 따라서 파진되겠어요?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 최소한 1년 이상 쓴 차만 1년에든 2년에든 3년에든 이 노즐 안 갈고 쓴 차만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파여서 끼어가지고 와야줄에서 철사가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콱 찔러가지고 콱 찔러버리면 오도 가도 안 해요. 왕복도 안 해. 이거 내가 다 그 급발진 상태가 일어난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안 튀어나와가지고 이럴 때 내가 이거 다 세토가 잘라가지고 어디서 원인이 있나. 그래서 내가 위치까지 알잖아요. 이거 잘라보면 딴 데는 몰라요. 이상 없어. 요 입구 요게 하고 굽이치는데 고기가 이렇게 파여요. 이 케이스가 쇠라고 하면 쇠는 파여가지고 더 심각해. 쇠와 쇠끼리 사이에 이게 콱 끼었기 때문에 더 안 움직여. 그렇게 되다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나와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창을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오늘 생각이 나서 만드는데 이 원인에 의해서 급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차를 지금 쓸 일이 없어서 안 쓰고 있는데 차 사면 나는 분명히 크라치는 차 사요. 기다리고라도 절대로 노크라치 안 써요. 이 오토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침에 시동 걸 때도 이 오토는 급발진하는 수가 있어요. 왜 급발진하느냐? 이거 참 다 얘기하려니까 급발진이 가다가 급발진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급발진하는 건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냐면은 그 기화기 카브레터라 그러잖아. 기화기 카브레터라 그러는데 기화기에 이 휘발유가 그 분사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기화기가. 그런데 그 기화기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종일 운전하고 밤에 세워놨다. 그러면 차가 열이 많이 났었거든. 그런데 차를 세워놓으면 그게 열이 식으면서 그 열이 났을 때 그 휘발유든 물이든지 열을 가하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가는 것도 휘발유가 그 불어나는, 폭발해가지고 불어나는 그 원리로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휘발유가 차를 멋져놓, 올해 뭐 장거리 뭐 부산을 갔다 왔다, 서울서. 그래 세워놓으면은 그 기름이 막 그렇게 계속 귀하기를 거쳐서 피스톤에까지 막 공급이 되다가 딱 그치면은 그 차에는 아직 열이 그냥 살아있어요. 열이. 그 열에 의해 가지고 남아있는 그 잔류열, 완전히 달았다가 식을 때까지 그 열에 의해서, 번네트 속에 있는 그 열에 의해서 이 그 기름이 말이죠. 이런 거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다 무슨 일 있으면 내 손으로 확인을 해요. 확인. 고물차, 내가 차 폐차만 시킨 거면도 한 20대 될걸요. 근데 나 디젤은 안 써봤어. 나는 휘발유 차만 써봤지. 휘발유 차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 20대를 내가 다 고쳐가면서 썼으니까. 이제 뭔 얘기가 이렇게 됐나? 아, 이거 이제 노즐이 아니고 휘발유관이야. 휘발유관이 이제 그 휘발유 통해서 기화기를 보내는 관인데, 차를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차가 막 온통 열이, 번네트 안에 엄청 뜨거운 열이 그 잠재하고 있어요. 금방 안 식어요. 그 열에 의해서 이 휘발유가 끓어 불불 끓어요. 그래가지고 이 휘발유든 물이든 온도를 가하면 위로 뜨게 돼 있어. 부피가 늘어나니까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떠가지고 이 휘발유 이 줄간으로 올라가가지고 기화기에, 이게 이제 여기 휘발유가 이제 공급되고 여기 기화기라면 기화기 그 캐버타 거기에 이 휘발유가 거기 가서 열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막 말하자면 불을 피워서 물 데우는 건 한 가지야. 그러면 수증기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야. 휘발유가 수증기 같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올라가지고 여기 기화기에 꽉 차 있어. 뜨거운 열에 의해서 휘발유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열에 의해서 상승해가지고 기화기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고 차는 서서히 식어가네. 그러면 이 올라가서 기화기를 꽉 채웠던 그 휘발유가 내려가지는 않아. 그 기화기에 사방 이렇게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왜 아느냐 하면은, 제가 그 강원도 길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강원도 갔다가 저녁에 오면은 그 엄청난 자동차 열이 나요. 심지어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불까지 난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이 난 차를 이제 세워놓고 잠자고, 하루 종일 운전했다 잠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시동을 딱 켜면은 악셀레터 안 밟았는데 시동만 켰는데 왕 하고 악셀레터 이빨에 밟으면 같이 엔진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쓴 차는 아주 고물 중에 고물만, 완전히 그냥 보링 할 때 된 거 이런 것만 사가지고 써봤기 때문에 빈틈이 많고 이제 차가 낡아서 그런 현상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새 차도 원리는 같아. 그렇게 장거리를 갔다 와가지고 그 열이 펄펄 나는 거를 주차장에서 밤새도록 놔두면 열이 식으면서 이 휘발유가 올라가서 기화기에 꽉 차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동을 딱 걸면은 처음에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야 되는데 꽉 차 있는 휘발유 때문에 그냥 왕 하고 그냥 시동이 걸려버리거든. 그런데 내가 쓴 차는 항상 그라치가 있으니까 시동 걸 때 항상 그라치 밟고 걸잖아요. 아무리 엔진이 돌아간들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오토는 달라. 오토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딱 끄면 바로 그냥 바로 크러치가 걸리기 때문에 급발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 급발진이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요. 장시간 운전했다가 펄펄 끓는 차를 뒀다가 그때는 아침에 할 때 시동 걸 때 급발진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다 99%가 이거에서 나요. 이거에서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운전자가 평생 버스 운전한 사람이 악셀에다 브레이크를 착각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에다 밟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그리고 뭐 70대 넘어가지고 뭐 나이가 많아서 사고는 천만 70대 넘으면 넘을수록 그거는 더 분명해. 왜냐하면 몸에 그렇게 딱 배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밟아야 될 찰나에 악셀에다 밟는 법은 절대로 없어. 나이 많은 사람 70대 이상 운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다 차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생사람 잡지 마 제발. 70대 80대라도 악셀에다 하고 브레이크하고 착각하고 밟는 법은 절대로 없어. 술 처먹고는 이제 쓸 수 있지. 그런데 술 먹고 주치 운전하는 걸 나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 운전해가지고 사고 난다고 하면 그건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깡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사고 안 나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은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일어난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로는 지금 뭐 전자다 뭐 해가지고 뭐 골치 아프다 그러지만 이치는 똑같아. 그래서 이 급발진 문제는 99%가 이거 파여가지고 노즐 파여가지고 일어나고, 또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지금은 바깥에서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바깥에 시동 거는데 급발진하는 차가 있어. 운전수도 안 탔는데. 그러면 그 누가 악셀에다 하고 브레이크하고 착각하고 밟아서 급발진 되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사람도 안 탔는데. 사람도 안 타는데 급발진 해요. 왜냐면 이 요인에 해가지고 아침에 급발진 하는 수가 있어. 그 지극히 드문 일이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대책이 뭐냐면은 지금은 뭐 비용이 오히려 줄지 전에보다. 3개가 이제 2개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대책은 무조건 악셀에다하고 브레이크하고 노즐은 1년을 넘기지 말고 새 걸로 교체해라. 뭐 이렇게 되면 또 그 노즐 장사가 잘 되려나? 아무튼 그거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구 장사를 시켜줘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멀쩡해도 가라. 멀쩡해도 교체하라. 절대로 1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년만 안 넘기면은 아무리 중국산 싸구려 노즐을 써도 1년 안에 이게 다 파여가지고 급발진하는 법은 없어요. 자동차 출고해가지고 출고한 차가 1년 이내에 차가 급발진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지금 급발진 그동안에 많이 해가지고 그런 차가 있었는가? 내가 그거는 파악은 안 해봐서 몰라. 하지만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급발진하기 때문에 절대로 차 출고해서 1년 이내는 급발진 안 일어난다 하는 것과, 대책은 그 노즐 갈아봐야 돈 몇 푼 가요. 그걸 목숨과 바꿀 거예요. 그렇게 브레이크하고 악셀레라터 노즐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갈아라.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돼. 법으로. 사람 목숨이 걸려 있어. 대형 사고가 걸려 있고. 그 시청 앞에 사고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운전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운전자 그 지금 감옥 가는 것 같은데 빼줘야 돼요. 차가 잘못이에요. 근데 정비사가 잘못했냐? 정비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운전자가 몰라가지고 운전자 잘못은 잘못이지. 악셀레터를 1년 이내에 안 갈았기 때문에. 악셀레터 노즐을. 그 악셀레터 노즐 1년에 안 갈았다고 감옥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법으로. 법으로 앞으로 꼭 그렇게 악셀레터하고 브레이크 노즐은 1년을 넘기지 말고 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생겨야 돼요. 도로교통법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죽지 않으려면 100% 100%, 200%, 300%, 500% 급발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면 급발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뉴스를 하나 전해드렸습니다.